장막이 거치자 드러나는 호재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쪽에서 갖고 있는 무기가 첫 번째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고요. 두 번째는 증권 기사예요. 우리나라 기사는 기사는 거의 없고요. 대개 광고예요. 기사를 가장 한 광고예요. 90%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사 낼 때 돈을 지급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 그 기사 보려면 뭐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다 지불해요. 지불하고 보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하여튼 이제 퀄리티가 있는 기사를 제공을 하죠. 또 우리나라는 네이버 들어가서 이제 기사 눌러서 기사 보는데 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 기사 쓰는 사람은 월급 누가 주죠? 그래서 그 이제 언론사 쪽에 이제 그 부장선에서 부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광고를 유치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 광고를 유치한다는 게 후원금 이런 거를 이제 유치를 하는 건데 해서 이제 그거 갖고 그 자기네 기사에 광고를 실는 게 아니고 그 증권 쪽 부장한테 이제 이 뭐랄까 후원료 이런 거를 줬던 애가 원하는 쪽에 기사를 대신 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부 쪽이면은 그 증권부 쪽에 돈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증권사나 운용사나 롱숏 사모펀드 이런 애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쓰여진단 말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롱숏 펀드들이 2차 전지 숏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관련해서 증권부 기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 숏을 걷었고 이제 롱으로 바꾸면 그러면은 계속 그 기사가 나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 내용 자체도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이 내용들은 최근에 생긴 내용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기사화되지 않아 갖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그 기관들이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고 있는 그 차이만 사실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일단 LG엔솔 캐즘에도 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30% 이렇게 지금 기사가 타이틀이 났는데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기사 안에 내용은 안 보고요 타이틀만 봅니다. 저게 그 8월 달부터 저기 연기금부터 해서 이제 LG엔솔은 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다 사는 포지션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2, 4분기에는 그 LG엔솔 실적 발표할 때 저게 이제 기사가 타이틀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폭망했다고 나왔어요. 동일한 사항인데도 쓰기 따라서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기도 내용 보시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7% 감소한 것으로 잠정짓게 됐다고 공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를 전년보다 38.7% 감소, 여전히 캐즘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제 뭐랄까 업황이 안 좋아, 뭐 불투명한 미래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사 제목을 누가 다냐면 기사 제목을 부장들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저기 김아람 기자 이제 아마 그 여성분 기자 제가 좀 많이 만나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이제 다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저기 그 기사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내용은 다 쓰는데 써서 이제 뭐 당연히 제목까지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부장이 저 야마는 자기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부장은 야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저기 기관들이 이제 포지션이 2차 전지 공매도가 되게 LG엔솔 공매도가 되게 많았을 때는 부장이 제목을 저 밑에 영업이익 작년보다 40% 감소, 미래 불투명 이렇게 달았고요.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0% 증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조 관련된 기사 이제 그 네이버 들어가서 이제 조 기사 치시면 이제 연합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와요. 네, 수십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일부는 지금도 이제 롱숏 치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다 이제 이게 포지션을 변경할 건 아닌 거니까 LG엔솔 그 중에 이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증권사들도 있겠죠. 그럼 그 증권사들은 제목을 저걸 안 쓰고 저걸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몇 개 있어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비율이 지난 2, 4분기에는 압도적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개판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개수가 전분기 대비 개선 저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헤드라인만 보니까 제목만 보고 아 좋아졌군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은 주가는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LG엔솔 IR 자료입니다. 작년 3분기에 7,312억 찍었고요 영업이익. 저때가 이제 매출이 8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9%입니다. 그죠? LG엔솔 실적 분기 실적으로 제일 좋았던 때가 저때예요. 영업이익률도 9%도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 자체도 저때가 제일 높았던 시점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계속 1, 4분기까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2, 4분기만 보더라도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1,573억에서 1,953억이니까 저걸 좋게 쓸 수도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 바닥은 지난 듯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작년에 그 반도체는 다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실적 쭉 나빠지고 막 적자 근처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도 계속 기사 제목은 이제 바닥 얼마 멀지 않은 듯, 뭐 이제 하락폭 둔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게 나왔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바닥은 1, 4분기 1,513억을 한번 찍었고, 2, 4분기에 1,953억으로 조금 개선됐고, 3, 4분기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저게 30%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30%는 더 좋아진 거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거는 이제 큰 주식이 30%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는 되게 사실 큰 거예요. 이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실적 발표하고 올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거는 딴 이유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이게 이만큼 올랐을 때 지금이라도 좀 팔고 다시 이제 30만 원대를 재진입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벤츠에 이제 납품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제가 그 경제이슈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갖고 아주 기막힌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제 첫 키스가 어렵지 이제 하다 보면 깊어지고 이제 혀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첫 키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는 사실 규모는 큰 건 아니고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매년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니까 이제 큰 건 아닌데. 처음 이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폼팩트가 기존에 그 중국 주로 많이 썼던 각형이 아니고 이제 468, 4680, 468 원통형이 들어간다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되게 확장이 되어 갖고 처음에는 1조 5천억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15조 원, 뭐 150조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납품이 가능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월 14일 날 요것도 제가 이제 이데일리에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바로 그 내용이고요. 예. 3월 14일 날 이제 단체로 이제 그 벤츠 본사를 다 간 거고요. 조고 가기 한 달 전쯤에 이제 벤츠가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CATL 배터리 받았었던 이제 EQA, EQE, EQ라고 이제 브랜드 있는 거를 다 폐기하고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얘기하고 한 달 지나서 LG 임원들이 사장단들이 다 저기 갔거든요. 보통 이제 이 뭐 LG전자 회장 이것만 이 한 사람만 해도 사실은 뭐 어디 움직이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LG 회장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LG그룹의 총 5명의 회장이 저기에 다 총 출동한 거니까 얼마만큼 저게 이제 중요한 거였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스펙을 맞추는 작업을 쭉 해서 요번에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발표한 거죠. 조고 만나고 7개월 만에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LG엔솔 실적 발표할 때 이제 LG에서 이제 우리 그 테슬라도 4680 등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 더 접촉하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벤츠라는 거죠. 요게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 예. 저게 이제 저기 파라시스 배터리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파라시스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8월 달에 저게 이제 불이 나갔고 이제 문제가 막 불거졌는데 사실은 2021년에 중국에서 저게 있었습니다. 저게. 그래서 그때 파라시스를 3만 대를 리콜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벤츠는 이제 그 저기 뭐 CATL도 그렇고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문제가 많은 거를 벤츠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몰래 이 한국 차에다가 저 파라시스 배터리를 넣어갖고 그동안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팔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배터리 이제 너 거 쓰는 거 이거 지금 다 발표돼서 지금 알잖아요. 근데 벤츠가 지금 총 15종 중에서 이제 13종이 중국 거고 2종이 한국 건가 뭐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파는 거는 절반이 한국 거예요. 그 새끼들 진짜 나쁜 게 아니 한국에 팔 때 배터리는 한국산 배터리 안 쓰고 중국산 배터리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팔고 지금도 유럽에 파는 거는 중국산 배터리 안 쓰고 한국산 절반이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 뭐야 완전 한국 소비자들을 되게 이제 호구로 본 거잖아요, 쟤들이. 하여튼 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어갖고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이거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는 올해 1월달에 이미 다 발표했었고 1, 2월달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3월달에 LG 만나갖고 LG하고 앞으로 바꾸자는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남은 잔여 재고 물량을 계속 팔았던 거예요. 예, 모르게 그것도 파라시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모르게 막 팔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저기 걸린 이제 그런 거고요. 저기 이제 터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안 그러겠죠, 당연히. 요거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벤츠가 이제 그래서 저 하여튼 재고 만들어 놓은 거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벤츠 그 본사 직원들한테 지금 전기차 50% 세일한다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저기 현대차 아이오닉 9 이게 이제 원래는 7이라고 처음에 이제 모델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7으로 얘기하다가 EV9하고 이게 동급인데 아이오닉 7으로 팔면은 그 차보다 좀 작게 느껴지지 않겠나 해서 이제 9으로 이름 바꿨다는 거고요. 9으로 바꿔갖고 11월달에 이제 LA 오토쇼에서 이제 전시가 처음 이제 공개가 되고 연말에 지금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는데 거기에 첫 작품이 저 작품입니다. 이제 저기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저렇게 차가 나오면은 저기에 이제 배터리는 어딜 걸 쓰고 그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SK온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8월 15일 기사 이제 현대차 그룹 배터리 체인지는 SK온 하반기 실적 개선 박차해서 여기 지금 2개입니다. 지금 현대하고 같이 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저거는 현대차 전용 공장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SK가 자체적으로 공장 갖고 있는 라인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는 그 2개를 그 포드가 다 둘 다 쓰다가 포드가 이제 자기 전기차를 생각만큼 잘 못 파니까 우리 하나만 할게 2개 다 우리 쪽으로 안 줘도 돼 해서 두 번째 거는 현대차로 넘긴 거고요. 그거 이제 작업 다 해갖고 요 아이오닉 9부터 현대차의 SK 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만 하고 별개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35기가와트시 규모 합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저거는 예. 저게 이제 총 해서 35기가와트시면 저게 아마 하여튼 뭐 저것도 규모는 꽤 됩니다. 예, 꽤 큰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저게 그 저기 포드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현대차 쪽으로 바뀌는 게 이제 규모가 11기가와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3배 되는 규모로 새로 지어갖고 2025년에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하고 이제 SK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럼 저기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 비행거겠죠. SK온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1조 유상증자하고
이제 흑자 전환 앞당긴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4, 4분기 되면은 저게 이제 가동률 많이 개선되고 해서 4, 4분기 늦어도 한 1, 4분기 되면은 이제 SK온이 흑자 전환이 아마 될 거고요.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갖고 상장할 겁니다. SK온. 예, 상장하면은 이제 주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GM이 현대차, 삼성 SDI 등 외부 협력을 지금 가속하고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 지금 GM이 지금 차를 파는 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 비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원래 제가 처음에 GM 그 주식 샀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2025년에 전기차만 100만 대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택도 없는 얘기고요. 내년에 한 30만 대 팔면은 되게 많이 판 걸 겁니다. 30만 대, 40만 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M이나 포드가 한 1, 2년 정도 지금 스케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일단은 계속 숫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더디지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GM이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디지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7, 8월에 이제 미국에서 2만 대, 2만 948대를 팔아서 3등에 올랐다. 2등을 지금 현대차, 기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2만 1,760대 하면 근소한 거죠, 미국에서. 그다음에 포드는 17,000대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뒤를 이제 한참 좀 떨어져서 현대차, 기아, GM, 포드 이런 쪽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좁혀지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올해 한 180만 대 좀 파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180만 대 중에서 한 90만 대는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대략 한 5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50만 대면은 이제 12개월이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한 4만 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GM하고 현대 두 개를 합치면은 테슬라하고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저게. 내년 되면은 완전 역전되겠죠.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이제 GM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뚜렷한 우상향 추세다는 거. 1분기 16,000대보다 5,000대 이상 많은 2분기에 22,000대를 팔았고 7, 8월 달에 이제 21,000대를 팔았으니까 대략 한 3만 대나 뭐 3만 2, 3,000대 팔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올해 들어서 이제 쉐보레 브랜드로 이코녹스 EV, 블레이즈 EV, 실버라도 EV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내놨고 그 SUV 캐딜락은 리딕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연내 출시 예정인 캐딜락 신형 전기차 2종까지 더하면은 GM이 총 모델 수가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5개밖에 없다. 이게 이제 차별성이고 이게 숫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빨리 늘리기 위해서 GM하고 현대하고 조인트 벤치를 맺은 거예요. 공동 이제 플랫폼 활용해서 개발하면은 이제 GM하고 현대차가 공동 개발하면은 이제 개발비 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면 되니까 저 보통 신차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비가 뭐 최소한 5천억씩 든다는 거거든요. 금액이 되게 커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GM하고 현대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면은 이제 2,500억씩 둘이 내면 되니까. 혼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혼다 그다음에 GM 현대, 기아 각각 해서 이제 4개로 해서 나눠서 내면은 5천억이 나눠서 내면은 1,250억씩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모델을 빨리빨리 양산해서 이제 품종을 다양해서 이제 제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 갖고 이제 소수 모델에 집중되어 있는 테슬라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뭐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GM이 최근에 이제 좀 바꾼 게 LG하고 미국 사업을 쭉 해서 이제 얼티엄 셀즈, 얼티엄 플랫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되게 돈독한 동맹 관계로 가다가 최근에 발표가 얼티엄이라는 얘기를 안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티엄을 안 쓰고 LG 것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 것도 좀 배터리를 받아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얼티엄 해갖고 LG한테 너무 의존하니까 LG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특히 이제 미시간 사공장의 경우에 이제 GM이 이제 그 파우치 폼팩터 말고 다른 걸로 좀 주라. 뭐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원통형이겠죠. 이제 LG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LG가 싫으나 파우치 계속 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결렬돼서 그래서 이제 GM이
삼성 SDI하고 사공장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걸 쓰기 때문에 굳이 얼티엄이라는 이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GM이. 그래서 얼티엄이라는 이름을 포기를 안 쓰기로 했거든요. 삼성 SDI가 이제 GM의 주요한 이제 전략군으로 하나 또 들어온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 2년 전에 제가 삼성 SDI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삼성 SDI가 네가 그 고객이 어디냐, 고객이 없는 거예요. BMW 말고는 고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고객이 생긴 게 GM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작년 연말부터 생겼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삼성 SDI도 괜찮고 삼성 SDI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도 이제 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드린 이제 현대차하고 첫 거래가 23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저게 공급 물량이 전기차 50만 대 분량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저게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 그 BM이 이제 수주 44조 원 수주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50만 대 분량이니까. 50만 대. 작년에 현대차가 전기차 그 총 판매한 게 25만 대 판매한 거거든요. 50만 대면 2배니까요. 여기에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6세대 각형 배터리 P6를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에 양극재는 NCA 91% 들어가니까 에코프로비엠 거죠. 딱 저게 양극재가 이 헝가리잖아요, 공장이. 에코프로비엠도 공장이 헝가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헝가리 공장에 7월 1일 날 이제 공적 수출 신용기관 ECA가 1조 2천억을 대출해 줘 갖고 유럽 사업에 박차를 기하게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된 한 기자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엄청난 유상증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한번 나와서 이제 주가 박살나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대출 받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보면 44만 헝가리 데브레첸에 이제 총 면적 44만 제곱미터, 연 10만 8천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10만 8천 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와야 돼요. 감 오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생산 캐파가 한 어느 정도 된다, 대략적인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군 하고 내가 판단할 거잖아요. 그거 전혀 모르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위에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 공장 1조 2천 대출을 받았네. 이거 재무구조 그 악화돼 갖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한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지역별 캐파 전망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얼마였죠? 이게 이제 10만 8천 톤, 대략 한 11만 톤 정도 보면 22년 기준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캐파가 16만 톤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1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만 톤이면은 그 작년 매출의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 공장이 25년에 완공돼서 그러면 매출이 70% 증가하는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삼성 SDI를 거쳐갖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물량만 23년 대비해서 70%의 매출 성장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4조 원 수주 계약을 발표했잖아요. 발표는 고정된 거예요. 그거는 메이드된 거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사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3년만 지나면 25년 되면 일단은 딴 건 모르겠고 매출 70% 증가하겠다는 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겁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사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기차 캐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투자해서 되겠냐? 뭐 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작살낼 텐데 막 이런 기사 나오고 거기에 막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년에 유럽에 이제 보시면은 11만 톤 저기 캐파 적혀 있잖아요. 저게 다 계획돼 있었다니까요, 저게. 이게 발표된 게 23년에 발표한 거, 22년에 발표한 거예요. 22년에 저게 다 계획돼 있었다니까요. 저게 22년에 계획을 해서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 막 정해갖고 실제로 공시가 난 거는 23년 11월에 난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공장이 완공된 거는 지금 24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이게
사항들을 다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느끼는 바 이제 캐치되는 게 전혀 다른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오늘 주가 왜 내려 뭐 오늘 주가 왜 올라요 맨날 이제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아 이거 호재 나는데 왜 주가 안 올라가지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캐파 그 26년까지 뭐 해서 이제 그 저기 얘기했었던 그 캐파 증설 계 그대로 이제 차근차근 잘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요 얘기 나오죠. 지난해 12월 44조 원에 이르는 하이니켈 NC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을 맺었다. 딱 나오잖아요 기사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유럽에서 거점을 키우면 역내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피하려는 배터리 및 완성차 등 고객사들의 수요가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 그 11만 톤 캐파는 삼성 SDI를 거쳐 갖고 현대차 유럽 시장 공략하는 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장에 삼성 SDI 거쳐서 현대차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가 이 기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밑에 있는 CRM의 법 때문에 그래요.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따라서 17개 전략 원자재에 대한 역내 채굴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유럽판 IRA라고 보면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유럽 권역 내 기업들은 모든 가공 단계에서 핵심 원자재 소비량의 65%를 유럽 연합 밖 특정 국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유럽 안에서 공장을 지어갖고 양극재든 다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양극재 공장이 있는 기업이 누가 있죠? 얘밖에 없어요. 얘가 25년도 완성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요 표에서 이제 그 캐파가 증가되는 이제 이것만 봐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대단히 큰 성장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대단하다는 거죠.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조 2천 뭐 쭉 있고 유럽 현지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저 헝가리 저기에 되게 이제 전력 투구하고 되게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유럽 시장이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 SDI 강자니까 이제 삼성 SDI 통해 갖고 뭐 현대차 또 뭐 당연히 이제 BMW나 벤츠나 뭐 이런 것들 폭스바겐 이런 쪽들이 다 저기에 저 양극재의 공장의 고객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노스볼트 그 자회사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파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지금 계속 어려우니까 특히 노스볼트 쪽으로 이제 그 가려고 했던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올 거고 당연히 삼성 SDI하고 LG엔솔 그 밸류체인이 그게 제일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양극재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저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랄까 더 부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요거는 이제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이 지금 도요타 쪽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큰 빅뉴스예요. 사실은 이제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뭐 나중에 다 나올 거니까요. 예. 조용할 때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싼 가격에 많이 모으면 이제 되는 거니까.